2. 음과 음정. 악보는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음이 다른 음과 어떠한 관계성이 없다면 어떤 음악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악보에 표시된 음은 다른 음에 비해서 높다 혹은 낮다는 상호 관계를 나타냅니다. 두 음 사이의 거리, 즉 두 음 간의 높낮이의 차이를 음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음이 시간의 순서로 이어지는 형태의 선율음정과 같은 시간의 다른 음 높이로 놓여있는 화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정의 크기, 즉 음 간의 높낮이 차이가 한 옥타브 내인 호tum정과 한 옥타브를 벗어나는 겹음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음정의 이름. 음정을 셀 때에는 도수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우선 같은 위치에 있는 음들, 예를 들어서 도도, 미미 사이의 음정은 1도 혹은 동도라고 하고 게이름이 레인 음에서 게이름이 파인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레, 미, 파라는 세 개의 게이름을 거쳐야 하므로 3도 음정이라고 합니다. 음정의 도수는 어떠한 변화표와 무관하게 붙입니다. 같은 도수의 음정이라 할지라도 음정의 실질적인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미와 미 솔은 모두 3도 음정이나 도미는 그 사이에 온음이 2개 있는 3도 음정이고 미 솔은 온음과 반음이 각각 1개씩인 3도 음정입니다. 이같이 같은 도수이지만 음계상의 음들의 위치에 따라서 음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같은 도수를 가지나 실질적인 음정의 간격이 다른 음정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 단, 완전, 증 등과 같은 보조 명칭을 추가하여 음정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서양 음계인 온음계에는 최대 8개의 음정 즉 8도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같은 도수의 음정이라도 그 간격에 따라서 장음정과 그보다 반음 좁은 단음정으로 구분합니다. 온음계에서 미파나 시도는 반음으로 단위도 음정입니다. 반면에 도레나 솔라는 온음으로 구성된 이도음정으로 장이도라고 합니다. 온음계에서 가장 넓은 3도 음정은 도미와 같은 2개의 온음으로 구성되며 이를 장삼도라 합니다. 단삼도는 장삼도보다 반음 좁은 미, 솔과 같은 음정입니다. 사도와 오도는 옥타브인 8도와 그 조성감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완전음정이라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창곡 중 할렐루야에서는 일부 프레이저를 테너와 알토가 서로 완전오도로 교차해서 부르면서 같은 선율인 듯하면서 다른 미묘한 느낌을 줍니다. 6개의 음, 즉 6도 음정을 구성할 때 5개의 음정 모두가 온음인 경우는 없으므로 6도에서 가장 넓은 음정 구간은 도라, 레, 시와 같이 중간에 반음이 하나 포함되어 4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으로 구성됩니다. 즉 6도 음정에서 가장 긴 음정인 장육도는 4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만큼 떨어진 음정이고 이보다 반음 좁은 4개의 온음을 가지는 미도와 같은 음정이 단육도 음정입니다. 온음계에서 가장 긴 7도 음정은 도, 시와 같이 5개의 온음과 1개의 반음의 폭을 가지는 장칠도이며 단칠도는 5개의 온음의 폭을 가집니다. 단칠도의 경우 온음계에 나타나는 반음 구간을 모두 포함하는 음정이 됩니다. 표사는 온음계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정들의 도수에 따른 장, 단 음정 및 증, 감 음정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장, 단 그리고 완전 음정과 같이 음정의 폭이 정해져 있는 음정에 올림표나 내림표 같은 임시표를 붙여서 음정의 폭을 반음씩 늘리거나 좁힌 음정의 이름을 증, 감 음정이라고 합니다. 장삼도의 음정에 조표를 붙여서 음정이 반음 늘어난 경우에는 증삼도라고 합니다. 물론 완전오도 음정에 내림표를 붙여서 음폭을 줄이면 감오도가 됩니다. 음정은 두 음 간의 어울림 정도에 따라서 어울림 음정과 안 어울림 음정으로 나눕니다. 물론 음정의 어울림과 안 어울림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감각적 판단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이론적 판단이 있으나 양자 사이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이 다수에 의해서 공통점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음정뿐 아니라 음악적 담론에서 어울림과 안 어울림의 개념은 보편적 판단의 근거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울림과 안 어울림 음정을 나누는 것은 음의 배음에 기초하여 설정된 음계인 순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완전음정은 지나치게 잘 어울려서 화성적 느낌이 거의 없는 음정으로 취급되며 적당히 잘 어울리는 3도 음정은 오선지상에서 줄 혹은 칸을 하나씩 띄워 배치된 음정으로 이 음정들은 화성적인 특징도 매우 뛰어납니다. 음정의 폭이 1옥타브를 넘지 않는 호tum정을 1옥타브 이동시킬 때 생기는 새로운 음정은 원음정의 자리바꿈 음정이 됩니다. 남성 중창으로 주선율과 그것에 따른 장삼도 위에 화음을 노래하였고 그 악보로 여성이 주선율을
남성이 3도 위의 화음을 노래하는 혼성 중창으로 노래하였다면 사실 3도 위의 음을 노래한 남성은 여성의 6도 아래의 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남녀 성부가 한 옥타브 차이 나기 때문에 3도 음정은 6도 음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비근한 자리바꿈 음정의 예입니다.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로 구성되며 각각의 음들은 근음인 도에 비해서 일정한 진동수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옥타브의 가장 중심음은 6번째 반음인 파샵으로 이를 증사도라고 합니다. 증사도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음들의 합은 온음 6개인 옥타브를 나타냅니다. 즉 증사도에서 왼쪽으로 3번째 떨어진 단삼도에 대응되는 위치인 증사도의 오른쪽 3번째 음정은 장육도이며 이 둘의 합은 옥타브가 됩니다. 그림 2-6은 옥타브 내에 위치한 음정들이 증사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사도를 중심으로 대칭에 위치해 있는 음들은 서로 자리바꿈 음정에 해당됩니다. 자리바꿈 음정은 옥타브라는 주기 내에서 마치 수학의 보수 내지는 켤레 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음정을 이루는 두 음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를 딴이름한 소리로 변경함으로써 음정의 성질이나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샵과 라플렛은 서로 다른 이름의 음이지만 같은 소리를 내는 딴이름한 소리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정인데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경우를 딴이름한 소리에 의한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림 2-7에서 솔샵과 도 사이는 사도이며 이 음정에는 솔샵과 라, 시와 도 두 곳의 반음이 있으므로 감사도입니다. 한편 오른편 음정은 라플렛과 도이므로 3도 음정이며 온음이 2개인 장삼도 화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왼편의 감사도와 오른편의 장삼도는 같은 음폭을 가지는 같은 음정의 딴이름한 소리 음정입니다. 3. 배음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는 외형이 아무리 복잡한 파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동수가 서로 다른 단이름인 사인과 코사인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인과 코사인의 급수로 복잡한 파를 표현하는 것을 푸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단이름들은 그 진동수가 정수배인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책에서 옛날 수학자의 연구 결과인 푸리의 급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날 신호해석 분야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푸리의 변화는 푸리의 급수의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입니다. 음파도 신호의 범주라고 취급될 수 있으므로 음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푸리의 변환을 활용합니다. 이 책에서도 디지털 신호에 대한 푸리의 변환인 DFT 혹은 FFT를 활용하였습니다. 푸리의 변환은 신호를 관찰하는 관점을 변환 혹은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이란 똑바로 세워진 원기둥을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관찰하던 관점을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신호를 관찰하는 관점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기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기둥이 포함하고는 있으나 보지 못했던 속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워진 기둥이 중간이 비어있는 PVC 관이라면 정면으로 봐서는 그 기둥이 관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기둥이 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사람이 노래 부르는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소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의 모양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파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노래한 목소리가 지금 노랫소리보다 좀 더 크구나 혹은 작구나 라는 정보입니다. 이것은 음악 소리에 포함된 아주 일부의 정보입니다. 파형을 보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관점의 변환, 즉 푸리의 변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형을 푸리에 변환한 신호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소리에 더 많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많은 정보는 우리가 파형으로 보는 시간의 관점보다 진동수 즉 주파수의 관점이 훨씬 유용합니다. 사람의 노랫소리에서 어떤 음정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높은 음과 낮은 음의 범위인 음역에 대한 정보와 같은 정보는 주파수의 관점에서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조용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매우 큰 소리가 나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소리는 그림 2-8A와 같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주파수 관점에서 나타내면
그림 2-8a의 오른쪽과 같이 풀이에 변환된 신호로 나타납니다. 즉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만 크기가 있는 소리는 모든 주파수의 신호들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소리의 에너지가 중앙의 일부 주파수대에 몰려 있고 주변의 주파수들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가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크기가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주파수 구간의 그래프는 더욱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림 2-8a의 오른쪽 그림을 양쪽에서 중앙으로 누르는 것 같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긴 시간 동안 크기를 가지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크기가 중앙의 주파수로 집중화되는 것이 더 심해질 뿐이지 구성하는 주파수는 여전히 모든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가지는 특징은 신호의 크기가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 지속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없던 신호의 크기가 얼마나 빨리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시간에 걸쳐서 그 크기를 가지는 소리를 상상해 봅시다. 이 경우도 역시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관점을 표시하면 그림 2-8b의 오른쪽과 같이 단 하나의 주파수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듣는 소리들은 하나의 진동수만을 가지는 단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그림 2-8과 같이 무한히 많은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단이름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접하는 모든 소리는 여러 주파수들의 신호들이 혼합된 합성파입니다. 합성파를 구성하는 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진동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며 그것에 의한 소리를 기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진동과 조화롭게 더불어 진동하는 파동들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파동의 전파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즉 오른쪽 혹은 왼쪽과 같이 1차원적인 방향으로만 전파된다면 고조파들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의 정수배가 되며 그것을 특별히 배음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혹은 가장 낮은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 진동수가 2배, 3배, 4배로 이어지는 단이름들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파동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의 파동을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1차원의 파동으로 근사화해서 생각합니다. 참고로 2차원으로 퍼져나가는 평면파의 경우 실수배의 고조파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리는 고조파가 배음인 음들로 구성되는 합성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간단한 합성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 진동수가 F1인 기본음 Y1과 진동수가 기본 진동수의 2배인 제1 배음인 Y2가 합해진 합성파입니다. 두 파는 시작점인 T0에서 출발하여 Y1이 반주기 진행한 T1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은 Y2가 한 주기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T1에서 Y2는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반면 Y1은 아직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반주기 구간의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Y1은 전반부 반주기인 T0에서 T1인 구간 A의 파형에 비해서 반전된 모양으로 후반 반주기인 T1에서 T2 구간 B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Y2는 구간 A와 같은 모양으로 구간 B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 두 파가 더해진 합성파는 구간 A와 구간 B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즉 구간 A를 혹은 구간 B를 그 합성파의 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합성파의 주기는 구간 A 플러스 B이며 이것은 Y1의 주기입니다. 이것은 기본음과 기본음의 배음을 더해서 합성파를 만들면 그 파의 주기는 기본음의 주기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음의 주기를 가진다는 것은 진동수가 기본음의 진동수가 된다는 것이기에 아무리 많은 배음들이 기본음에 더해지더라도 그 합성파를 대표하는 진동수는 기본음의 진동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배음의 주파수가 기본음의 음고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 배음의 주파수가 기본음의 주파수를 변경하지 못할지라도 배음의 진폭은 기본음의 주기 동안 기본음의 진폭과 합해져서 기본음의 포락선을 변화시키는 것에 기여합니다. 사람의 청각은 포락선의 변화를 그 소리의 음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림 2-10은 진동수 F1, 2F1, 3F1, 4F1을 각각 가지는 4개의 단이름인 S1, S2, S3, S4로 구성된 합성파 S를 보여줍니다. 물론 기본음은 S1이며 나머지는 S1의 배음들입니다. 기본음과 3개의 배음을 모두 더하면 그림 2-10의 오른쪽과 같은 포락선을 가지는 합성파가 만들어집니다.
합성파의 주기는 기본음의 주기이지만 파형의 포락선은 변형되었습니다. 그 변형은 배음들이 더해지면서 발생한 것이지요. 음양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포락선의 모양에 따라서 음색을 인식하므로 서로 다른 포락선은 서로 다른 음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합성파의 포락선의 모양은 그 파를 구성하는 배음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림 2-10의 합성파를 나타내는 식에서 각각의 단일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A1에서 A4까지의 크기에 따라서 음색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합성파를 구성하는 배음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음색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기의 기구적 특징은 음정을 만들기 위한 정상파의 공명은 물론 배음들 각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바이올린은 어떤 특정한 배음을 더욱 크게 공명시키고 피아노는 또 다른 배음을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울리게 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음과 세 개의 배음만을 가지는 악기 A와 악기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배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무시되는 배음 또한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두 악기는 그 음정에 해당되는 기본음과 세 개의 배음들을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악기 A, B는 서로 다른 재질, 서로 다른 구조의 공명통과 발성 방식과 같은 요인들로 배음들 각각은 서로 다르게 공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A에서는 기본음과 제1배음에서 제3배음들의 크기가 A0는 1.0, A1은 0.5, A2는 0.1, A3는 0.7이 되도록 공명되고 악기 B에서는 기본음과 제1배음에서 제3배음들의 크기가 B0는 0.8, B1은 0.3, B2는 0.7, B3는 0.5가 되게 공명된다면 이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파형은 그림 2-11과 같습니다. 두 악기 소리의 파형은 기본음의 진동수로 진동하면서 파형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파형이 기본음의 진동수로 진동한다는 것은 두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파형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배음들이 서로 다르게 공명되어 그 크기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파형의 찌그러진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릴 때에는 서로 다른 음색, 즉 각각의 악기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음은 고조파 중에서 기본음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디사이저나 녹음된 음원 파일을 분석하면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쪽의 배음은 정수비보다 진동수가 낮게 나타나는 반면 높은 쪽의 배음은 진동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음의 진동수가 100Hz라고 할 때 제5배음은 499Hz, 제6배음이 599Hz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제16배음은 1610Hz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차이는 우리가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배음열과 음정. 기본음이 도라면 첫 번째 배음인 제2배음은 한 옥타브 위의 높은 도입니다. 이 두 음은 악보상에서는 옥타브 위의 음으로 표시되지만 사람들은 같은 음으로 느낍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옥타브 높게 노래를 부르지만 남녀가 모여서 애국가를 재창할 때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같은 높이로 노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배음은 진동수가 기본 진동수의 3배인 제3배음이며 이것은 기본음에 비해서 완전어도 위의 음입니다. 기본음이 C2인 도이기에 이 음은 G2인 소리입니다. 이 배음의 진동수는 기본음의 옥타브 위의 음인 제2배음인 C2음의 진동수의 1.5배입니다. 또한 제4배음인 C3인 도의 진동수의 4분의 3배입니다. G2인 솔에서 C3인 도까지 음정이니 4분의 3은 완전사도 음정의 비율입니다. 기본 음정의 2대 배음들에서 완전음정인 완전사도와 완전어도 음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몇 급수인 2, 4, 8, 16배음들은 모두 도드림으로 기본 진동수의 4배인 제4배음은 두 옥타브 위의 도입니다. 제5배음은 제4배음보다 4분의 5배의 진동수를 가지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순정률 음정의 장삼도 음정에 해당되며 기본음이 도라면 이 배음은 미음입니다. 제6배음은 C2인 제4배음의 2분의 3배의 진동수이므로 이것은 솔이며 미와 솔 사이, 즉 제5배음과 제6배음은 단삼도 음정이며 진동수의 B는 5분의 6입니다. 제7배음은 기본음과 진동수 B가 4분의 7이며
이 배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순정률 음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음으로 단칠도보다 약간 낮은 음입니다. 기본 음정의 3대 배음들에서는 단삼도, 장삼도 음정과 이들의 자리바꿈 음정인 장육도, 단육도 음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배음인 제8배음은 제4배음의 2배이므로 역시 C3인 도호음이며 제9배음은 진동수가 10호인 도의 8분의 9배로 장이도의 음정에 해당되며 레입니다. 제10, 제12배음들은 장단삼도, 완전사도, 완전오도가 다시 나타나지만 제11, 제13배음 및 제14배음에서는 순정률의 음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15배음은 기본 음정인 제8배음의 8분의 15배의 진동수를 가지며 이것은 장칠도의 음정입니다. 기본음인 제8배음이 10호인 도일 때 제15배음은 비포인 C이며 제15배음에 비해서 단위도 음정인 제16배음 간의 진동수 B는 15분의 16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장이도의 자리바꿈 음정인 단칠도 음정은 제9배음과 제16배음의 비율인 9분의 1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음정의 4대 배음들에서는 단위도, 장이도 음정과 이들의 자리바꿈 음정인 장칠도, 단칠도가 나타났습니다. 음들의 어울림 정도는 음악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나 배음에서 찾은 음정 찾기와 같이 음정 간 진동 수비의 규칙성에서 얻은 결론은 기본음에서 가까운 데의 배음에 해당되는 음정들 간의 어울림은 좋은 반면 비교적 먼 배음의 경우 어울림 정도가 좋지 않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울리는 음정이라고 구분된 음정들은 기본음과 가까운 배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10촌형보다는 친형과 더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4. 조성을 나타내는 음계. 악곡의 조성은 장조 혹은 단조와 같이 주음 및 그 화음에 따라 결정되는 악곡의 체계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옥타브에서 반복되는 주기적인 음들이 중심점을 이루는 음으로 일정하게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1935년 미국의 음악 심리학자 헤브너는 8개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67개의 형용사 검사표를 만들어 피험자들이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듣고 느낀 기분에 가장 부합하는 형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악곡의 음고나 템포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높은 음고의 음악에서는 활기찬, 명랑한, 유머러스한, 분주함이, 낮은 음고의 음악에는 슬픈, 위험 있는, 장엄한이 비교적 많이 선택되었으며 핸델의 사라방드 같은 느린 템포의 곡은 평온한, 슬픈 느낌을 받는 반면 빠른 템포의 곡에서는 들뜬, 행복한 등의 형용사가 선택되었습니다. 한편 이 실험에서는 조성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도 조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조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많은 단어들은 불안한, 침착하지 못하는 149표, 구슬픈, 슬픈은 142표 그리고 멜랑꼴리는 138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조 음악을 들려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밝으니 374표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단조에서 많은 표를 얻은 단어들인 불안한, 침착하지 못하는 85표, 구슬픈, 슬픈은 47표 그리고 멜랑꼴리가 36표가 현저히 낮은 득표를 기록하여 조성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음악 심리학자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후에 음악 치료 요법에 많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음악의 조성적 특징은 인간의 보편적이면서 공통된 정서를 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계와 선법. 서양의 7음계는 진동수가 2배가 되는 음폭을 가지는 옥타브를 반음 혹은 반음의 대략 2배인 온음으로 나누는데 이때 한 옥타브는 7등분됩니다. 이와 같이 옥타브의 맨 아래 음을 시작음으로 해서 맨 위의 음까지 옥타브를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 음들로 구성되는 음계라는 뜻의 디아타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옥타브를 가로지르면서 일정한 음률에 따라서 결정한 몇 개의 음과 그 음의 높이를 차례대로 배열한 음의 계단인 음계의 각 계단의 이름을 계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7음계는 피타고라스 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계이름은 11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구이도 다레초가 도레미 창법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7음계와 달리 세계에는 다양한 음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악은 궁상각치 우라는 5개의 계이름을 가지는 5음계입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서양의 음계의 형태는 피타고라스의 음률에 의한 음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완전오도식 음을 증가하면서 옥타브를 더 세분하는 음들을 찾았습니다. 선택된 이 음들은 시작음과 비교적 간단한 진동수의 비를 가진 음들이며
이것은 옥타브 등가성에 의해서 한 옥타브 내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결과 옥타브는 5개의 온음과 2개의 반음이 나타나는 음계로 구성됩니다. 옥타브에 5개의 온음과 2개의 반음이 나타난다면 이 경우 온음들과 반음을 섞어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2-14의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는 경우 인접한 흰 건반 2개는 온음입니다. 반면 검은 건반이 없는 경우는 반음입니다. 그림과 같은 건반에서 흰 건반 사이가 반음이 되기 위해서는 검은 건반을 빼내야 합니다. 결국 옥타브 내의 반음 구간은 반음이 포함되어 온음이 되는 7개 위치 중에서 빼낼 2개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옥타브 내에서 2개의 반음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개의 흰 건반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검은 건반을 뺄 것인가입니다. 즉 7개의 자리 중 검은 건반을 뺄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7콤비네이션이므로 모두 21가지가 됩니다. 한편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음계에서 음의 순열은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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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의 경우로 반음과 반음 사이에는 2개의 온음 혹은 3개의 온음이 배치되는 음의 순열로 정리됩니다. 이것에 입각해서 그림 2-14에서 피타고라스 음계의 음의 순열을 찾는다면 7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7가지 각각은 음계에서 구성음들의 배치 구조, 즉 반음과 온음의 배치 위치가 각각 다른 경우로 이것을 선법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법은 그림 2-14와 같이 피아노의 한 옥타브 내에 7개의 흰 건반 각각을 시작음으로 해서 7개의 음을 선택하여 얻은 음들의 배열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법은 음계에 포함되는 반음의 위치가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7가지의 선법 중에서 특히 16세기에 추가된 이오니안, 에오리안은 각각 장음계와 단음계를 나타냅니다. 즉 반음의 위치가 제3음과 제4음 사이, 제7음과 제8음 사이인 경우 장조이며 제2음과 제3음, 제5음과 제6음 사이인 경우 단조인 선법입니다. 대표적인 조성인 장음계와 단음계. 음계 내에는 반음과 온음들이 배치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서양 음계에는 비교적 넓은 음정이 5개 있고 비교적 좁은 음정이 2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를 온음, 후자를 반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음계 내에 포함된 음들을 구분하는 것은 옥타브를 12개의 동일한 음정으로 나눈 평균율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평균율 이전에 확립된 서양의 음계는 음정의 음폭이 서로 다른 2종류 혹은 3종류의 음정들로 구성되었다는 이유에서 다이토닉 스케일을 7개의 온전한 음들로 구성된 온음계라고 번역한 것은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한편 이 책의 이하 내용에서는 음계 내의 음정을 편의상 온음과 반음으로 지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음계에는 온음계를 구성하는 음들 간의 조합에 의해서 14종의 음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음정들을 온음계적 음정이라고 합니다. 온음계적 음정은 우선 4개의 완전 음정인 1도, 4도, 5도, 8도와 2도, 3도, 6도, 7도인 각각의 장단음정 8개와 증사도, 감호도를 포함하여 모두 14종입니다. 온음계는 반음과 반음 사이에 2개의 온음이 나타나는 첫 번째 영역인 A 영역과 3개의 온음이 나타나는 두 번째 영역인 B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시도 반음과 미파 반음 사이 구간인 도파까지의 구간이며 두 번째 영역은 미파 반음과 시도 반음 사이인 솔도 구간입니다. A 영역과 B 영역은 각각 으뜸음과 딸림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 B 모든 영역은 으뜸음의 영역이지만 B 영역은 딸림음의 지방자치 영역이라고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이란 음들의 회귀성입니다. 즉 영향력이란 악곡의 음들이 으뜸음이나 딸림음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A 영역이 으뜸음 이후 온음 온음 그리고 반음으로 스케일하는 것과 같이 B 영역도 딸림음 이후의 온음 온음 그리고 반음의 스케일을 그대로 가집니다. 이 같은 음계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같은 조에서 영역을 이동하는 것으로 일종의 조음김 같은 기법의 창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핸델의 합창곡 할렐루야 중에는 테너가 A 영역으로 노래한 것을 알토가 B 영역으로 완전호도 올려서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음계에서 반음 구간이 몇 번째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악곡의 선율의 특징을 결정짓습니다. 다장조의 곡에서 근음을 제1음으로 해서 제3음 제5음으로 진행되는 선율을 가정할 때 장음계적 선율은 도미의 장삼도 도약 이후 미 솔의 단삼도 도약으로 이어지는 반면 단음계적 선율은 도미 플랫의 단삼도 도약 이후 미 플랫, 솔의 장삼도 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율적 특징을 각각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선율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림마장조의 노래를 다단조로 변경해서 연주해 보는 것입니다. 악곡에는 으뜸음이 게이름도로 시작하는 이오니안 선법적 음계인 장음계와 게이름이 라로 시작하는 에오리안 선법적 음계인 단음계가 있습니다. 즉 시작음을 도 혹은 라로에서 온음계적 구조의 8개의 계음들을 선택하여 옥타브를 구성하는 음의 순열인 새로운 음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음계와 단음계를 이루는 각각의 순열을 장음계적 순열 혹은 단음계적 순열이라고 합니다. 장음계적 순열은 시작음으로부터 한 옥타브 구간의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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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인 선법의 구조를 가지며 단음계적 순열은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인 선법의 구조입니다. 한편 장음계적 및 단음계적 순열을 유지하면서 단지 시작음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옥타브 내에 나타나는 12개의 반음들 각각을 시작음으로 하는 12종의 장조와 12종의 단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시작음으로 해서 장음계적 배치에 따르는 계음들을 선택하면 사장조의 음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과 같은 방법을 옥타브 내 12종의 모든 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음을 도가 아닌 다른 음으로 하고 그 음으로부터 장음계적 순열을 따르는 음들을 선택하는 것은 시작음을 도로 하는 장음계인 다장조의 음계의 구성음들을 반음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레를 시작음으로 하는 경우 시작음이 레이더라도 장음계적 순열인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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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파와 시도 사이를 온음 간격으로 넓혀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를 시작음으로 하는 장음계는 파와 도의 올림표를 부과해야 하며 이러한 올림표는 악보에 나오는 모든 파와 도에 붙여야 하므로 아예 보표의 맨 앞에 붙입니다. 이것은 조를 나타낸다고 해서 조표라고 합니다. 반음이 온음의 반이 아닌 순정률로 튜닝된 조의 경우 조의 으뜸음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되는 음계의 구성이 조금씩 다르므로 조마다 풍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요. 옥타브에 포함되는 제1, 제8번의 음들은 다음과 같은 고유한 이름과 특징들을 가집니다. 음계상에 나타나는 모든 조에서 그 조를 시작하는 음, 즉 그 조의 계이름이 도인 음을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으뜸음은 음계의 시작음이며 악곡에서는 시작과 마침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음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음이기에 조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음입니다. 딸림음이 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조가 장음계인지 혹은 단음계인지를 알려주는 음, 즉 모두를 식별하여 조성감을 갖게 해주는 음이 가온음, 즉 제3음입니다. 으뜸음과 딸림음의 가운데 위치하는 음이라는 뜻의 가온음의 위치가 으뜸음에서 장삼도 위일 경우 장조로, 단삼도 위일 경우 단조로 식별합니다. 이를테면 다장조의 곡에서 으뜸음인 도 다음에 딸림음인 솔이 연주된다면 도, 솔 간의 완전어도 음정을 사용하는 다장조 혹은 다단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솔 다음에 가온음인 미가 연주된다면 그 곡이 다장조임을 알 수 있으며 미플랫이 연주된다면 다단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딸림음이 으뜸음의 완전어도 위에 음인 것에 비해서 버금딸림음은 으뜸음의 완전어도 아래에 있는 음입니다. 으뜸음을 기준으로 버금딸림음과 딸림음은 완전어도만큼 대칭 위치에 있는 보음 관계이므로 버금딸림음과 딸림음은 서로 자리바꿈음입니다. 버금딸림음 역시 으뜸음을 도와서 조성을 식별하는 음으로 동작하며 악곡이 마치는 부분의 으뜸음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이끌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딸림아음이나 딸림칠화음의 네 번째 구성음이 되어 으뜸음으로 나아가려는 느낌을 주는 이끌음, 가온음의 자리바꿈음인 버금가온음, 즉 제육음과 으뜸음 위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위으뜸음, 즉 제이음이 있습니다. 이상은 조에 해당되는 계이름에 따른 음들의 역할과 이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음인 으뜸음, 제4음인 버금딸림음, 제5음인 딸림음을 해당 조의 중심을 이루는 중심음이라고 하며 중심음을 근음으로 하는 화음을 중심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곡은 중심화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장조 악곡의 경우 제1음, 제4음, 제5음이 각각 근음인 C 코드, F 코드, G 코드 단 3개의 코드만으로 그 악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온음계는 시작음의 위치에 의해서 조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계에서 조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음들의 간격에 따른 변화 패턴 때문입니다. 즉 음계 내의 음들의 간격인 반음과 온음의 배열에 따라서 조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음계를 구성하는 음들의 간격이 모두 똑같다면 음들의 배열에 따른 조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감을 가지지 않는 음계를 무조성음계라고 하며 20세기부터 일부 음악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12음 기법을 사용하는 도데카포니는 쇤베르크에 의해서 창안된 대표적인 무조 음악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